안녕하세요. 해본 엄마 예맘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하고 2주 정도 지난 것 같아요. 학습 습관이 이제 조금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냥 가는 이 시간들도 참 아이들에게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책 육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아이들 책 육아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아이들 책육아를 왜 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아기 때부터 초등 저학년으로 나누어 오늘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영어 강사였어요. 어찌되었든 영어도 국어도 다 언어거든요. 언어는 공부 방법도 비슷하고 목표도 비슷하고요. 이점들도 다 비슷해요. 여러분은 책육아의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책육아의 목표는 능동적인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스스로 책을 꺼내어 읽고 느끼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일 말이죠. 그게 되게 별거 아니게 들려도 정말 현실적으로 닥치면 어려운 일이에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책과 멀어지는 일이 허다하니까요. 하지만 책과 멀어져서는 학원을 수십 군데 보내고 가회를 붙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한국의 모든 시험은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결국 교과서도 책이고요. 글을 읽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 아이들은 상, 중, 하로 갈라지게 되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학원도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는 다를까요? 영어도 같습니다. 수학은요? 수학과 책육아가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수학도 결국 한국어로 된 텍스트의 문제를 이해하여 그 문제를 계산하지 못하면 풀 수 없어요. 책육아의 강점은 모든 학습의 뿌리를 튼튼히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아이한테 책을 읽어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영어 DVD를 보여준들, 흘려듣기를 시킨들 무슨 소용이 있어? 다 때되면 하게 돼 있어. 아닙니다. 때되면 못하는 아이들 많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이에게 인풋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듣고 스폰지처럼 흡수해서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스펀지를 한 번에 쫙 짜는 순간이 와요. 아웃풋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책육아를 합니다. 책육아는요, 아이의 문해력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책육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이는 유아기 동안 수천 권의 책을 듣고 봅니다. 영어에도 다독이 필요한 시기가 있듯 유아기 때는 충분한 다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초딩에 들어가서 정독이 필요한 나이에
제대로 된 정독을 할 수가 있어요. 서점 가서 한두 권씩 그런 식으로는 사실 다독이 힘듭니다. 도서관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들고요. 저도 도서관을 그 시기에 이용해 봤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유아기 시기엔 집 인테리어도 포기했고요. 제 시간을 조금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 책을 읽어주는 게 그때는 재미나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책을 안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죠? 하는 질문도 받았어요. 그럴 때는요, 아이를 닥달하시면 안 되고요. 책을 여기저기에 노출시켜 주세요. 노출. 저는 아이 똥 눌 때 화장실 입구에 앉아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고요.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구연동화 TV처럼 앞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어요. 그렇게 엄마의 이 애씀이 있어야 아이들이 그 애씀을 받아먹고 잘 큽니다. 힘들죠, 이 애씀이. 그쵸? 근데 이게 계속 갈 것 같아도 정말 몇 년이더라고요. 그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더 이상 떼쓰거나 부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시기가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이 애씀은 물론 평생을 애써야겠지만 이 유아기의 애씀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꺼내는 일이 잦아지고요. 머리를 말릴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어디에서든 책을 읽더라고요. 에이, 책은 재미없는 거야. 지루해. 그런 생각만 들지 않도록 재미있게 읽어주고 책을 스스로 들었을 때는 과하게 칭찬해주고 이 칭찬이 되게 중요하죠. 아이와 함께 책을 읽을 땐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무조건 애써야 합니다. 책육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조금씩 꾸준히. 세 가지 포인트 아시죠? 잠이 오지 않는다는 아이에게 억지로 자라고 신경들 내지 마시고 책을 몇 권 읽어주세요. 또 읽어줘. 읽어달라고 떼를 쓰면 그냥 몇 권 더 읽어주세요. 물론 힘들죠. 엄마도 잠도 오고 아이도 내일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아이가 당장 잠이 오지 않고 책을 읽어달라고 떼를 쓰는 이 시기도 사실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읽어달라고 할 때 이때의 시너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고 읽어주세요. 유치원이야 내일 늦잠 자면 하루 안 가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워킹맘이 아니라 전업맘이니까 아이를 하루 안 보낸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유치원을 가기 위해서 일찍 자라고 아이한테 신경질을 내는 것보다 책을 같이 읽고 읽어달라고 할 때까지 읽어주고 아이가 지치고 엄마가 지칠 때까지 읽어주고 난 뒤에 그 효과를 보면 유치원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질 내지 마시고 그냥 몇 권 더 읽어주세요. 그러다 보면 아이는 자고 엄마도 지쳐서 자게 됩니다. 그런 나날들을 몇 년 보내고 나면요. 유치원을 보내놔도 학교를 보내놔도 별 걱정이 없는 아이가 돼요. 특히 초등에 입학을 하고 나니 그 책육아가 빛을 발하더군요. 아이 스스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읽고요. 발표를 하거나 글을 쓰는데 별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렇다고 책육아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학습도 곁들여서 꾸준히 해줘야겠죠. 그래도 책과 함께 꾸준히 자라온 아이는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텍스트를 이해하는 수준도 다르고요. 속독도 하기도 하고 정독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그 책을 반복해서 읽는 거를 지루해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예측하거나 모르는 단어들을 유추하는 이 능력이 문해력에 속하죠. 그 모르는 단어를 그 문장 속에서 유추하는 능력도 발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유아기의 책육아는 다독이어야 합니다. 독후 활동? 저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 독후 활동이 엄마를 정말 책육아에서 멀어지게끔 지치게 하거든요. 그냥 하고 싶을 때는 하고 싶을 때, 여력이 될 때 가끔씩 해주곤 했습니다. 그냥 재미나게 읽어주고 간단히 주인공의 마음을 물어보고 이야기하고 그 정도도 충분해요. 우리 집 아이들은 9월부터 책을 읽고 스스로 이야기해보는 독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노력이나 그런 힘이 필요하지 않은 그냥 지네가 알아서 하는 그런 독후 활동을 시작했어요. 영상을 찍어서 기록해둘 생각입니다. 6살도 어제 시켜보니 제법 잘합니다. 그 영상들을 유튜브에 기록해둘 생각이에요. 독후 활동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많은 책들을 읽어주시고 보여주세요. 유아기 때는 여기저기 책들을 노출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 장난감 옆에도, 화장실 앞에도, 테이블 위에도 꼭 책장에만 이쁘게 꽂아두시지 마시고 여기저기 흩어주세요. 쿠팡에 가시면 아니면 네이버에 가셔도 책육아에 도움이 되는 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냥 책육아 이렇게 치기만 해도 이렇게 이쁘게 요즘 이렇게 투명으로 나온 이런 미니 전면 책장이라던가 3단짜리도 있고요. 2단짜리도 있고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필요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고 구입해서 여기저기 책들을 노출시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이의 아름다운 등짝을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유아기 책육아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 보았습니다. 신선한 가을, 코로나로 바깥 활동이 제한적인 시기이니 더욱 좋은 때입니다. 아이들과 많은 책들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